안녕하세요. 바른건강 연구소입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 매일 보석 같은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유독 아침에 공복 혈당이 높아 스트레스 받으시는 분 있으신가요? 아침에 뭘 챙겨 먹고 싶은데도 먹으면 소화불량이 일어나거나 유제품을 먹으면 배가 아프신 분들, 아침에 속 쓰린 분들이시라면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침 공복에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 속이 더 쓰리게 되어 병원에 가게 되실지, 더 이상 아프지 않고 오히려 건강해지게 되실지 나눠지기 때문입니다. 건강검진 시 혈당이 높다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한 당뇨병 학회가 내놓은 당뇨병 팩트시트 2020에 따르면 30세 이상의 당뇨병 유병률은 494만 명으로 13.8%, 당뇨병 전 단계도 498만 명, 26.9%나 됩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7가지를 3개월간 챙겨 먹었는데 당뇨, 고혈압이 기준 수치로 내려가는 변화가 찾아왔어요. 실제로 아침 공복 200이 넘었던 당 수치가 140 이하로 떨어지게 되었는데요. 자극적이지 않고 소화 잘 되고 입맛 살리는 아침 공복에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음식 7가지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무엇을 먹느냐의 차이로 건강에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실 거예요. 아침 공복에 좋은 음식 첫 번째는 바로 물입니다. 우리 몸은 밤새도록 공복 상태입니다. 밤 사이에는 500ml에서 1리터 정도의 수분이 손실되며 혈관이 말라 있는데요. 그래서 뇌혈관이 찐득찐득해서 막히는 뇌졸중이나 심장혈관이 막히는 심장마비 등은 통계적으로 오전에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항이뇨 호르몬 분비가 저하돼 만성 탈수 상태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아침에 마시는 물은 심혈관 예방에 좋을 뿐만 아니라 혈압 관리에도 도움이 됩니다. 또한 아침에 빈속인 상태에서 물 한 잔을 먹게 되면 위장이 청소가 됩니다. 물이 내려가면서 위장뿐만 아니라 소장, 대장도 청소하며 노폐물을 깨끗하게 씻겨줍니다. 장에 있는 독소가 제거되며 장운동이 촉진돼 소화기능 개선과 원활한 장운동으로 변비도 완화가 됩니다. 중년 이후의 분들은 식사 30분 전 공복에 물 500ml 드시면 체중 감소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아침 공복에 물 한 잔을 드실 때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기상 직후에는 입안에 세균이 있고 산성 상태입니다. 꺼낸 다음 물을 마셔주시면 됩니다. 단, 장에 예민하신 분들은 냉장고에서 바로 꺼낸 차가운 물을 드시게 되면 위장장애가 생겨서 배 아픔이 생길 수 있으니 반드시 미지근한 물로 한 모금씩 천천히 마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고혈압이 있으면서 뇌출혈이 있었던 분들은 물을 빨리 마시게 되면 뇌 혈류량이 급증해 뇌혈관에 무리를 줄 수가 있습니다. 적어도 5분 이상 긴 시간을 두고 한 모금씩 천천히 드셔주세요. 추가로 신부전 갑상선 기능 저하증 있으신 분들은 물을 너무 많이 드시게 되면 안 좋을 수가 있으니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물을 한 잔 드시는 것을 습관으로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바로 블루베리입니다. 아침에 과일을 먹고 싶은데 혈당을 관리해야 하시는 분들, 또는 속쓰림이 심해서 아무거나 못 드시는 분들, 또는 가스가 잘 차시는 분들, 굉장히 과일이 부담스럽죠? GI지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즉 당지수로 음식을 섭취 시 얼마나 빨리 혈당을 올리는지에 관한 수치화된 기준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GI지수가 높을수록 혈당의 상승 속도가 빨라 고혈당을 유발합니다. 따라서 고혈당으로 인한 인슐린 과잉 분비가 걱정되시는 당뇨 환자분들은 GI 수치가 높은 음식을 피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블루베리 같은 경우에는 GI 지수가 53으로 굉장히 낮은 편이라서 혈당 관리하시는 분들은 부담이 없고요. 저포도매 식품이면서 신맛이 덜합니다. 예민한 장이나 속쓰림이 심한 분, 아침에 과일을 잘 못 드시는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특히 베리류의 풍부한 항산화 성분은 몸의 활성산소를 제거해서 노화와 질병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아침에 먹으면 효과가 배가 되어 혈압 안정에도 도움을 주고 기억력도 높여줍니다. 하루 적정 섭취량은 25개에서 30개 정도입니다. 주의사항으로는 블루베리를 농축한 주스나 보조대 형태로 드시게 되면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과잉 섭취로 인한 저혈당이 일어날 수 있으니 가공 형태는 조심해주세요.
추가로 블루베리의 주성분인 안토시아닌 효과는 식후 4시간 이내에 나타나 24시간 이내에 사라지기 때문에 블루베리를 정기적으로 섭취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블루베리는 유제품과 함께 먹으면 비타민의 흡수율이 높아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유를 너무나 많이 먹게 되면 블루베리의 주성분인 안토시아닌이 우유의 칼슘과 먼저 결합을 하기 때문에 체내의 안토시아닌 흡수율을 많이 떨어뜨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유제품이랑 같이 드시는 것보다는 물과 함께 드시는 것을 추천해드리고요. 노안 때문에 눈이 침침하신 분들, 피부 노화가 느껴지시고 혈관 노화가 걱정되시는 분들, 여기저기 염증이 잘 생기시는 분들이라면 모두 추천해드립니다. 세 번째는 바로 귀리입니다. 귀리는 미국 타임지에서 선정한 10대 슈퍼푸드 중에 하나이자 곡물의 왕이라 불리는데요. 귀리는 다른 곡물에 비해 단백질 함량이 굉장히 높습니다. 귀리 100g당 16.89g의 단백질이 들어있고요. 현미 같은 경우에는 2.56g인 것에 비해 굉장히 월등한 수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귀리는 혈액을 깨끗하게 하는데요. 곡물 중에 유일하게 귀리에만 들어있는 아베난스라마이드라는 효소가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농무부 노화영양연구센터의 실험에 따르면 아베난스라마이드 효소가 동맥벽에 혈액 세포가 붙을 때 생기는 진득진득한 접착성 물질을 제거해줍니다. 따라서 혈액 속에 불필요한 노폐물이 생기지 않도록 해줍니다. 귀리를 드실 때 주의할 점은 바로 드시는 형태인데요. 귀리는 주로 오트밀 형태로 많이 먹게 되는데요. 귀리를 원료로 한 제품이라 하더라도 GI 지수는 각각 다릅니다. 압착 귀리 같은 경우에는 50, 오트밀은 55, 인스턴트 오트밀은 83입니다. 여러분 83이면은 흰쌀밥과 거의 비슷한 수치인데요. 인스턴트 오트밀은 퀵오트라고 하여 우유나 음료에 쉽게 불릴 수 있도록 2차 가공한 제품이며 설탕이 많이 들어간 제품도 많습니다. 따라서 다이어트나 혈당 관리를 위해 오트밀을 선택하실 때에는 제품명에 인스턴트 또는 퀵 등을 꼭 확인해 주세요. 네 번째는 바로 계란입니다. 계란은 영양소가 골고루 들어있어 완전식품이라고 알려져 있죠. 단백질도 계란 하나당 6g으로 굉장히 풍부하고 위에 머무르는 시간이 3시간 정도이기 때문에 포만감도 오래 지속되어 아침에 계란을 드시게 되면 든든하게 하루를 시작하실 수가 있습니다. 중년 이후부터는 근손실이 급격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단백질 섭취에도 신경을 써야 하는데요. 근육이 많을수록 혈액 속의 당분의 대사를 촉진하기 때문에 혈당 수치를 낮추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단백질은 인슐린 분비를 자극하지 않고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기 때문에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되고 다이어트에도 많이 활용됩니다. 실제로 2008년도 아침 식사를 계란으로 하는 그룹과 베이글로 아침 식사를 하는 그룹을 조사해본 결과 계란으로 하는 그룹이 베이글로 하는 그룹보다 체중을 약 65%까지 감소시킬 수 있었습니다. 계란을 드시는 방법은 가급적이면 프라이보다는 반숙으로 촉촉하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침에 요리하실 시간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저녁 잠자리 들기 전에 계란을 미리 한번 삶아 놓아 주세요. 다섯 번째는 마입니다. 마는 미끌미끌한 점액이 들어있는 식감을 제일 먼저 떠올리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이 뮤신이라고 하는 점액 성분이 위 점막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속을 편안하게 해주고 위산 과다로 인한 속쓰림, 위경련, 위궤양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술 드시기 전에 생마를 먹게 되면은 알코올로부터 위 점막을 보호해주고요. 술 마신 다음 날에도 숙취가 빨리 풀리는 것을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배에 가스가 잘 타시는 분들, 장이 예민하신 분들에게는 적합한 저포드맵 식품입니다. 갱년기를 겪고 계신 분들에게도 좋은 자양강장 식품이에요. 마에는 디오스게닌이라는 스테로이드 물질이 풍부합니다. 디오스게닌은 몸 안에서 여성 호르몬과 남성 호르몬으로 변화되어 몸을 활성화시켜줍니다. 따라서 갱년기, 호르몬 감소로 인해서 발생하는 각종 증상에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주의사항으로는 마를 갈아서 드실 때 꿀과 함께 드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마와 꿀을 함께 드시게 되면 절대 안 됩니다. 마에는 위궤양의 원인이 되는 균을 없애주는 타닌이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이 타닌과 꿀의 풍부한 철이 만나게 되면 타닌 철이 되는데요. 그런데 이
탄닌철은 몸에 흡수가 되지 않고 몸 밖으로 배출이 되죠. 마에 끈적임이 싫으신 분들은 마와 우유 생크림을 조금 넣어서 갈아 드시는 걸 추천해드립니다. 6번째는 감자입니다. 감자 속에는 의외로 비타민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빈혈을 예방하고 면역력을 높여주는 비타민 C가 같은 양의 사과보다 2배나 많이 들어있습니다. 또한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비타민 B와 식욕 부진에 효과가 있는 비타민 B2가 풍부하고 염증을 줄여주는 비타민 B6도 들어있습니다. 감자는 열을 가해서 조리를 하더라도 비타민 손실이 적기 때문에 영양 공급에 굉장히 좋은데요. 감자 속에 들어있는 전분이 비타민을 둘러싸 보호를 해주기 때문입니다. 감자의 주요 성분 중 하나인 아트로핀은 진통작용을 해서 위염과 위궤양으로 인한 위장의 통증을 줄여주기 때문에 소화불량이나 속 쓰리신 분들에게 굉장히 좋고요. 위궤양이나 속쓰림이 심하시다면 생으로 갈아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이는 감자에 들어있는 알칼리 성분들이 위벽 재생을 촉진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속쓰림 등의 위장장애 개선을 위해 드시는 경우라면 한번 섭취하실 때 100ml를 넘지 않게 섭취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가끔 감자를 보관하다가 싹이 생겼을 때 굉장히 곤란하죠? 이걸 먹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고민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감자에 난 싹 부분에는 솔라닌이라는 맹독성이 생성될 수 있어서 싹이 난 감자라든지 시퍼런색으로 변한 감자가 있다면 그 부분은 섭취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내일 아침 든든한 감자로 시작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7번째, 오이입니다. 우리 몸에 나트륨 성분은 몸속 수분을 붙잡아줘서 혈압을 상승하게 되기도 하는데요. 이른 아침이나 오전 중에 고혈압으로 고생하시는 사람들이 많은데 오이에는 칼륨 성분이 있어서 몸 안에 있는 나트륨 배출을 돕습니다. 오이는 99%가 수분이기 때문에 잠을 자는 동안에 부족했던 수분을 보충해주고 오이에 들어있는 풍부한 식이섬유는 장 건강에 도움을 주고 또한 배변 활동을 활발하게 만들어주는데요. 칼로리가 토마토보다도 낮기 때문에 체중 감량이나 혈당을 낮추는데 부담이 없습니다. 비타민 C가 풍부해서 원기 회복에도 도움을 줄 수 있고 오이가 피부 미용에 좋다는 것은 널리 알려져 있는 사실이죠. 자주 드시게 되면 미백 효과나 노화 방지에 도움을 줄 수 있고 오이 껍질에는 이산화규소가 풍부한데요. 이산화규소는 비타민과 미네랄 흡수를 도와주어 오이 껍질을 날것으로 먹으면 머리카락을 잘 자라는데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가요? 혈당 관리하시는 분, 소화가 잘 안 되시는 분, 속쓰림이 있으신 분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아침 공복에 좋은 음식 7가지를 알려드렸습니다. 이제 아침이 되면 어떤 거 드셔야 할지 아시겠죠? 아침에 물, 귀리, 블루베리, 계란, 마, 감자, 오이를 드신다면 속도 편안하게 아침을 든든하게 시작하시면서 하루를 즐겁게 시작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아침에 먹는 것만 바꿔주셔도 여러분의 건강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좋아지게 되실 겁니다. 영상이 끝나면 지금 당장 바로 계란을 삶아 놓으시고 아침에 미지근한 물을 마시는 것부터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건강한 정보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부탁드릴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